예, 안녕하세요. 그 2월 굿 인터넷 클럽, 오늘은 팬덤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그 스타트업, 에듀텍 스타트업인데 주식회사 산타라는 스타트업에서 그 현재 그 운영과 HR 담당하는 이사로 일하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자도 계속 엔젤 투자를 해왔었고요. 실제 또 학교에서 그 우리 두 분 대표님처럼 팬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팀도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오늘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김치호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동시에 에리카 학술정보관이라고 대학도서관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오기 전에는 CJ ENM에서 전략과 글로벌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했던 일들은 이제 해외 사업 관리 그리고 마마와 케이콘 같은 글로벌 콘서트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삼성증권에서는 뭐 IPO와 M&A 같은 업무도 진행을 했었고, 삼성 에버랜드에서는 테마파크 리조트 기획 업무를 했었습니다. 잠시 미국 디즈니에서 테마파크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안태영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리라는 그 팬덤 플랫폼에서 코 CEO이자 CTO로 두 가지 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창업하기 전에는 미국의 카네기 멜론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무선연구소, 스냅챗, 아마존 알렉사 이런 회사들 다니다가요. 거기서 개발자랑 테크리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그냥 저희 플랫폼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화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스타리는 1대1 영상을 기반으로 팬들과 연예인들이 소통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냥 그 K-팝 연예인 분들만 계신 건 아니고요. 글로벌 셀럽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팬분들에게 대상으로 1대1 영상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나 포스트 말론 같은 글로벌 셀럽들의 소속사들도 저희 초기 창립팀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투자를 시드를 마치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팬심 오태근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팬셀럽의 메신저라는 팬심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리오의 오태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요. 지금 핵심 창업 멤버들도 대부분 이제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팬 비즈니스에 있어서 팬들이 이제 후원할 수 있는, 특히 선물이라는 카테고리로 팬들이 크리에이터에게 이제 셀럽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 셀럽들도 감사의 표시로 이제 팬들에게 후원, 이런 선물 후원을 하는 비즈니스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팬덤 시장에서 이제 혁신을 하고 싶은 다양한 분들을 통해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다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우리가 지도를 그리고 뭔가 내비게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김치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사실은 뭐 교수님 요즘 연구 주제가 막 넘쳐나서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팬덤, 팬더스트리라는 단어가 갑자기 핫하게 뜨기 시작하고, 뭐 사업 관점에서는 당연히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그 정의를 한번 해보면 사실은 팬이나 팬덤이라는 거는 그 조금 과장하면 수백 년 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특정 가수나 배우나 항상 팬을 자처했었고, 근데 이제 제 스스로를 이 인더스트리에 대입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 또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팬덤에 뭔가 속하면서 그 이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구분을 하려면 그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팬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팬이나 팬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지는 학문 쪽에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에서 한 60년대라고 할 수 있지만, 또 2000년대 정도 돼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많이 시작이 됐고요. 뭐 팬더스트리 또는 팬덤 또는 팬수머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혼합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뭐 앞서서 이제 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용어 자체는 이제
그 페네릭에서 온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광신자다, 굉장히 추정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스포츠 팬들 같은 데서 이제 나온 용어인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용어로 이제 시작이 됐고,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에 뭐 그 아이돌 그룹이 나타나면서 10대 그 여성 팬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특히 음악 시장은 음반에서 음원으로 바뀌었고, 음원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차트에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졌고,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팬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팬들이 최소한의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팬이 이 인더스트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팬더스트리라는 게 팬과 인더스트리가 합쳐진 거고, 사실 학술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예,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연 얼마를 소비해야 내가 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하드코어 팬인지 라이트 팬인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빅히트도 그런 구분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아주 정확하게 끊어지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뭐 과거에 콘서트를 보고 음원을 소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팬더스트리라고 넓게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 마침 이 아이템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지금 두 분 대표님 모신 게 이번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 두 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팬덤 플랫폼을 각자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죠? 예. 예, 그럼 안태영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그 심지어 이제 해외에 계시는 셀럽, 그 다음에 팬, 뭔가 연결하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스타디라는 플랫폼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스타리는 사실 시작은 방송이나 저희가 뭐 요새 BJ라고 하는 이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이런 모델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소통이 1대 N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오프라인의 소통은 대부분 1대1인 소통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모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미에서 사실 케미오라는 비슷한 1대1 영상 플랫폼이 있는데요. 케미오는 은퇴한 NFL 선수들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된 플랫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에 비해 은퇴한 연예인들 말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신인분들과 함께하면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K-팝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팬들에게 좀 다가가는 이런 BM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플랫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조건으로 보면 셀럽과 팬을 연결하는 개념에서는 맞으실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처음에 그 팬들이 원하는 셀럽들을 한 분 한 분 초대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게 시스테미틱하게 돌아간다기보다는 중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 개념 아닌가요? 그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팬분들이 원하시는 셀럽분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협업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셀럽분들을 만나서 엔터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올게닉하게 셀럽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좀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제공자와 소비자가 양측의 모든 니즈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소비자 측의 니즈는 조금 더 이런 팬덤 문화나 팬더스트리로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저희 플랫폼 입장에서는 제공자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는 것들에서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스타디 사이트에서 앤 해더웨이를 검색을 했어요. 아직 안 계시더라고요.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스타분들이나 스타분들의 기획사가 스타디의 사업에 뜻을 두고 참여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아니 내가 바쁜데 굳이 저런 걸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모델을 구축을 한 것은 코로나 전인데요.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많은 소속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한 80분 정도의 셀럽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지금 좀 아이돌 분들 위주로 온보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활발하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좀 1대1이라는 점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는 좀 해외 유저분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국내 팬분들한테도 오프라인 이벤트들의 부재가 있기는 하지만 해외 팬분들에게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의 부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소속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 직접 소통 채널이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힘들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팬심 오태근 대표님은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공 문화를 적용을 한 케이스겠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 똑같은 플랫폼인데 특이하게 아이돌보다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선물이 들어간다는 점이 되게 차별점으로 보였는데요. 그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가요? 저는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에이터로 하면서 기존의 이 산업에서 없는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풍선이나 현금 후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고, 반면에 이런 선물 카테고리, 특히 이제 우리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보통 선물이라는 걸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팬과 셀럽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금전적인 거 말고 이런 선물을 주고받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아이돌이나 스포츠스타한테는 항상 그 숙소 앞에 선물이 막 쌓이고 그게 이미 돼 있었는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그런 선물 조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좀 새로웠었거든요. 그 지금 상황이 그 굳이 이제 비즈니스용어로 지표나 이런 쪽을 딱 보면 계속 그 지표가 올라가면서 선물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플랫폼은 좀 더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현재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한 우리나라 이제 셀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팔로워가 있는 사람들 기준 한 10,000명 정도의 셀럽이 지금 팬심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소속사들은 이 소속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선물을 보내고 소속사에서 배포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소속사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개인 셀럽이든 아니면 소속사에 속해 있는 셀럽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포지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MCN 회사인 이제 다이아TV나 그 샌드박스 이런 데서도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를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처럼 원래는 이제 소속사 기획사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줬다면 팬심 서비스가 먹혔던 거에 성공 요인이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귀찮음을 해결해 주는 것, 또는 팬과 스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성공하지 않아서 성공 요인이라고 좀 하기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그 셀럽들이 어쨌든 플랫폼으로서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인 게 공급자를 먼저 데려올 거냐, 수요자를 먼저 데려올 거냐에 대한 이제 굉장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공급자인 셀럽들을 데려오는 데 좀 더 포커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셀럽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공급자를 데려오는 게 좀 더 사업에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이 공급자인 셀럽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희는 이들의 기회비용을 굉장히 낮추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셀럽들은 뭐 바쁘고 뭔가 하는 것도 많고 몸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원가입하고 공지만 걸어두면 이런 선물들을 다 집 앞으로 데려다 놓는, 저희 이런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셀럽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가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타리 쪽으로 넘어가면 해외에 있는 셀럽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스타리는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걸까요? 그거는 조금 아이돌 분들 또는 뭐 셀럽 분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뭔가 한 가지로 대답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뭔가 그러니까 아이돌의 하나의 이런 총 그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뭔가 수익이 중요한 구간이 있고,
그다음 인지도가 중요한 구간이 있고 또 이미지 쇄신이 중요한 구간이 있고 이런 그 테뉴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팬심 대표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1인 뭐 셀러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역시 제 생각에는 다들 원하시는 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팬심 플랫폼에서는 뭔가 귀찮음을 해소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메인 티세스로 내걸으셨다면 저희는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1대1로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티세스를 가지고 좀 설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플랫폼이 되려면 다른 플랫폼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셀럽들 또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뭔가 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것 같은데 플랫폼에서 가장 핵심 성공 요인은 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실 뭐 스타리와 팬심 두 분 다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선두주자 얘기를 좀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위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자체적으로 팬덤 시장의 경제 규모를 한 7조 원 정도로 받고 7.9조 원 정도로 받고요. 뭐 거기서 이제 라이트 팬은 한 6천억 원, 그리고 코어 팬은 1,000억 원 정도 미만으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MAU가 한 500만, 그리고 작년에만 수익을 한 3,200억 정도 올렸는데요. 예. 뭐 또 거기서 이제 안주하지 않고 또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고 거기 또 YG도 조인을 했고 지난 18일에는 결국 유니버설 뮤직까지 조인을 해서 해외 아티스트까지 들어오는 부분까지 이제 맺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는 그렇게 이제 큰 기업이 모든 것들을 이제 흡수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작은 기업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은 있는데 결국은 또 고민을 해보면 빅히트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그 방탄소년단에 의존해 있는데 결국은 더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이제 성공 요인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대표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지만 팬들이 원하는 뭐 이름 말 자체가 이제 회사명이 팬심인 것 같은데 정말 팬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 팬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적당하게 서포트하고 또 팬들이 전달하는 부분들을 또 받아서 회사에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또 뭐 아티스트나 셀럽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팬의 의견을 통해서 아까 정 이사님 의견 받은 것처럼 반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뒤에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좀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제가 원하는 스타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서 제가 선물을 하건 아니면 1대1 메시지를 받건 그러면 이제 사업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저도 스타트업 투자할 때나 스타트업을 육성할 때 제일 수준 낮은 질문이 이거거든요. 대기업이 하면 어떡할 거야? 네. 빅히트가 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지금 현실은 빅히트나 이 대형 기획사들이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연합을 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뭔가 그 작은 밸류라도 창출을 하고 그 거대한 플랫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차피 이 팬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대형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빅스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고착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두 대표님이 계시니까 뭐 가능성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CJ에 근무를 했던 부분들을 빗대서 보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기 때문에 그 더 신속하게 애자일하게 경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작은 규모에서 또는 연합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팬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이제 규모로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팬들에 대한 파악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서비스하는 부분을 갖춘다면 뭐 규모에 상관없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태영 대표님한테 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트렌드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도 뭐 역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대형 이제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 발을 들임에 있어서 뭔가 엔터 업계와 플랫폼이나 또는 컨텐츠 업계를 둘 다 좀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저희가 하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못하는 애자일하게 뭔가 모델을 바꾸는 거라든지 뭐 팬들이 원하는 피처를 추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스타트업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팬더스트리나 팬덤 문화에 있어서는 차별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플랫폼들과. 그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면 메신저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뭐 서로 다 같이 카카오톡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인 사이일 때는 새로운 메신저가 나오더라도 그 차별성이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가 물론 차별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굉장히 비슷한 숏폼 비디오라는 이런 점이 있는데 팬덤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평소에도 제한된 범주 안에서 소통을 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연예인과 팬은 조금만 다른 어떤 소통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행복감이 굉장히 높은 팬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팬심은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조공 문화의 온라인화로서 팬들에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고 저희는 1대1 커스텀 영상이라는 점으로 즐겁게 다가갈 수 있고 뭐 제페토 같은 회사는 아바타라는 점에서 즐겁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작은 차별화들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장 자체에 영향도 더 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같은 질문 오태근 대표님한테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빅히트나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거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저희의 이제 엑시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도 이제 엑시 제안도 몇 번 받아봤고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좋은 포지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대기업이 못하는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대기업들은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시장에 생각보다 더 느리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근데 스타트업은 고객하고 그냥 아예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객하고 근접해 있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좋은 포지션으로서 이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크리에이터라고 네네네. 말씀하셨고요. 네. 그 서비스 기획할 때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이나 느꼈던 부분이 반영이 당연히 됐을 텐데, 네네네. 예. 조공 관련해서 혹시 대표님도 예전에 그 니즈를 느낀 적이 있으셨었어요? 네네네. 사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저도 또 다른 누군가의 팬으로서 이제 별풍선도 많이 써봤고요. 써보면서 이제 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 팬들의 마음이 어떤 욕망들이 섞여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했죠. 이게 이런 게 있나 되나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이트 만들고 직접 만들고 MVP 모델 돌리고 지인 기반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 접고 그냥 사업화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디테일한 감성과 경험은 큰 기업들은, 큰 플랫폼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또 캐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동 창업자도 엄청난 팬 활동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타들 따라다니고 지금 이제 해리포터나 이런 굿즈 총판도 하는 엄청난 이제 팬 활동을 했던 친구로서 사업을 하는데 많이 그런 디테일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플랫폼의 핵심 고객이죠. 돈을 내는 고객이 결국은 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덕질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글쎄요. 저도 특정 가수
저 블랙핑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자 배구 선수 몇 명은 뭐 방송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유튜브 인터뷰 다 찾아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저는 샤이에서 돈을 쓰진 않죠. 주로 이제 MZ 세대라는 분들이 이 우리 산업의 핵심이 될 텐데 그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핵심 향유층으로 MZ 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해야 플랫폼에 모일 거고, 또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어느 순간에 뭐 팬심이 사라지고 트렌드가 바뀌면 또 와르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MZ 세대를 어떻게 플랫폼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MZ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MZ 세대를 묶어서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MZ 세대들은. 나를 왜 재단을 하지라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팬덤 자체가 이제 공동체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갈래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그들이 특정 집단에 묶이는 걸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매년 이제 해가 가면 1살, 2살 나이가 드는데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입생들이 그 전 신입생들과 또 다르고요. 예, 이용하는 플랫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또 그들 간에도 이제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하다라고 이제 정의하기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뭐 그 또 어떻게 더 젊은 10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성비에 민감한 걸 수도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신 선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 1년에 그러면 그냥 일반 소비자다. 그리고 뭐 예, 한 7만 원 정도 소비하면 라이트 팬이다. 한 14만 원 정도 하면 코어 팬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일반 소비자를 어떻게 라이트나 코어 팬으로 전환시키면서 RP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코어 타겟이 MZ 세대가 되겠죠. 예. 그 최근에 이제 아마 제 나이 또래 주로 뭔가 분석하기 좋아하고 타겟을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강박관념 가진 사람들이 MZ 세대나 뭐 90년대생을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우리 크루들을 봐도 그렇고 솔직히 정의하거나 재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사님 같은 분도 블랙핑크를 보시는데 물론 이제 소비에 대한 다른 얘기지만 실질적인 작년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딜로이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X세대가 뭐 비슷한 세대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 모바일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크고요. 예, 모바일에서 게임을 하거나 예, 그 영상을 보는 부분이 MZ세대 못지않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예. 단지 이제 저는 굿즈를 산다든가 적극적으로 콘서트를 따라다니지는 않을 뿐이겠죠. 예, 콘텐츠 소비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집에 있는 사춘기 아들을 보면 이 친구는 그 예전에 박진영 씨 JYP가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JYP 2.0이라는 되게 재밌는 강연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지금 신사옥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JYP는 어떻게 바뀔 거야 선언하는 의미의 강연이었는데 그 말미에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 아마 스타트업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JYP는 그 KPI가 뭐냐라는 정확하게 KPI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랬더니만 박진영 씨가 웃으면서 앨범 판매량이다라는 대답을 해요. 그때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 저의 이 컨텐츠 소비를 보면 앨범을 살 일이 없을 거잖아요. 앨범이 팔리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앨범 판매량이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앨범을 사는 팬이 그러다가 굿즈를 사고 콘서트를 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딱 뭔가 그 커스터머 저니를 명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희 아들을 봤더니만 애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음원을 듣다가 방송 보다가 어느 날 그 서점 지하에 가니 여전히 앨범이 팔리는 걸 목격을 했고 집에 심지어 CD 플레이어도 없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CD 플레이어는 거의 모셔놓고 CD는 모셔놓고 포토카드 보고 그러다가 이 휴대폰 케이스가 그 스타의 것으로 바뀌고 나중에 콘서트 가자 그러겠죠. 네, 그걸 보고 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요새 팬덤 이야기와 소비 이야기를 할 때 앨범 얘기가 항상
그 화두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매주 일요일마다 클럽하우스라는 앱에서 이런 좀 대화방을 하는데 거기서도 매주 앨범 얘기가 항상 나오면서 왜 아직도 사람들이 앨범을 구매를 하는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였다면 지금은 그냥 소장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CD를 제외한 다른 MD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앨범에. 그럼 이제 뭐 그런 포토카드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인지 뭐 이런 뭐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확실한 건 앨범 판매량은 아직도 중요한 그 매트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앨범을 많이 판매하려고 다들 아직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그 우리 고객 이야기는 좀 나눠본 것 같고요.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 스타들에 대한 시각이나 취향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는 어느 정도 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현대는 이제 페르소나나 뭔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정확하게 찾아서 잘 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나 컨텐츠가 불과 뭐 6개월 후, 1년 후 또는 현재 우리가 라인업되어 있는 스타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안태영 대표님은? 일단 사실 그 아티스트 분들,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아이돌 분들이 유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최대한 여러 분야의 아이돌 분들, 글로벌 셀럽 분들, 여러 나라의 이런 연예인 분들과 협업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취향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팬덤에 있어서는 취향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아이돌을 좋아했을 때 이번 앨범엔 얘를 좋아하지만 다음 앨범엔 싫어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미국 스포츠 같은 거를 봤을 때 스포츠 팬들은 거의 뭐 평생을 그 팀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속도로 조금 호흡이 좀 느리다고 할까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대1 영상을 메인 모델로 판매를 하고 그걸로써 이제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뭐 팬마스터 분들이나 팬분들 아니면 엔터 업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좀 다른 과금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좀 더 효용 가치가 높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어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스타리는 지금 출시한 지가 얼마나 혹시 되셨나요? 저희는 2020년 5월 초에 출시했습니다. 예, 아직 1년이 안 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재는 이제 1대1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킬러 서비스로 돼 있으실 텐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블랙핑크한테 요청을 해서 뭔가 생일 메시지를 받는다고 했다고 쳐요. 팬심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또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라는 거는 또 다를 거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어쨌든 저는 또 지갑을 열어야 되는 입장이고, 리텐션을 따지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까지 좀 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팬심하고는 별개로 서비스를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펄체스 하는 유저의 리텐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답이지만 여담일 수도 있는 이런 뭐 이야기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모델을 만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고 싶다. 나 결혼하니까 축전을 받고 싶다. 근데 결혼은 한 번이고 생일은 1년에 한 번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팬의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는 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출시를 가오픈을 하고 보니 팬들이 원하는 건 그거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생일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고 대부분은 일상 이야기를 좀 많이 보내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예인분들한테 지난 앨범 하면서 뭐가 힘들었어? 라는 질문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연예인분이 이 지난 앨범 이거 활동 뭐 저번 주에 끝났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답변을 보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은 뭐 5분에 한 번씩 대화가 왔다 갔다 한다면 스타리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에 이제 답변이 오가는. 근데 답변이 영상으로 오고 텍스트로 보내고 영상으로 오고 텍스트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좀 리텐션이 차차차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게 제가 왜 좀 재밌는 여담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런 대화를 권장하지
거든요. 팬분들이 알아서 가져오신 이 요청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변해가면서 처음에는 축전이나 생일로 저희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죠, 형식이. 네. 그래서 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게 되게 재밌겠는데요. 네. 그 생각이 저는 났었어요. 그 얼마 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잊혀진 스타였는데, 예. 양준일 씨. 예, 양준일 씨. 예. 그분이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떴다가 잊혀졌다가 다시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팬클럽이 그 10수년 동안 조용히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그 상에서 과연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까지 소통을 해왔을까가 저는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그 관점이라면 스타디 같은 데서 계속 그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단순히 이제 기념 메시지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겠지만 소통이 길게 이어진다라는 건 되게 재밌는 모델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 BM의 약간 부가적인 뭐 좋은 이런 시너지를 팬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약간 좀 거기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뭐 팬심이 오히려 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타와의 팬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만 팬들 간의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뭐 크리에이터의 팬클럽이 따로 있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반드시 그 크리에이터나 스타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양준일 씨가 뭐 소통을 했겠습니까? 미국 가서 안 했어도 뭐 팬들 간에는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제가 그러면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라고 질문했던 거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각 스타, 잊혀진 스타를 비롯하여 다들 팬클럽이나 팬덤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산업 또는 사업 관점에서 거기서 지갑을 열고 돈을 내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슈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기 우리 오태근 대표님 쪽으로 그 첫 번째 뭔가 실물 조공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업만 놓고 따지면 사업 관점에서는 아주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공은 또 계속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셨지만 이후 킬러 앱, 킬러 콘텐츠는 혹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도 제가 이제 처음에 선물을 했던 이유는 네. 그 이제 팬 입장에서 과연 저 팬의 끝에 있는 완전 열성 팬들은 뭘 할까 봤을 때 이제 선물까지 줄 정도만 갈 때까지 간 팬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코어 팬들을 저희 이제 처음부터 모으고 있었고 지금도 코어 팬들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코어 팬들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빠르게 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뭐 1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팅 기반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원하는 그런 이제 현금 후원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팬들의 이제 후원 그 훈수 컨텐츠라고 해서 저희가 향후 이제 출시했으면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투표 받고 의견 받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고 저희도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까지 몇 년 했지만 아직도 미지수고 그 팬들이 이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여러 욕망들이 섞여 있고 셀럽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검증해보는 걸 통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쪽이면 상대적으로 기획해서 영상이 나올 때까지 리드 타임이 다른 뭐 영화나 음원 콘텐츠보다 짧다라는 가정이라면 그 실제 팬들이 원하는 거를 요청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테스트했던 거는 이제 미션을 받아서 이제 팬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는 이제 미션을 받아서 그걸 이제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그런 서비스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유료 국민 청원이죠. 그러네요. 유료 국민청원. 네,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 오태근 대표님한테 또 하나 여쭤볼 게 이 선물을 생각하면 현재는 그 과거에 이제 조공 문화가 그대로 그 플랫폼에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공식 굿즈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기획사들은 그 포션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고객 타겟군이 약간 달라서 이제 네. 다른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대형 기획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TS나 이런 완전 초대형을 이제 목표로 한다면은, 저희는 오히려 나노나 그 마이크로 이런 이제 소규모,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팬들하고 더 끈끈한 일상을 대화하고 이제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고 이런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굿즈를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이제 수익을 얻기보다는 굿즈를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그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이제 협업을 하는 부분도 이제 뭔가 진짜 이 굿즈를 뭐 한 10,000개 팔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만드는 데서 과정을 최소화하고 귀찮음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고 이런 이제 팬덤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많이 굿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굿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당연히 이제 IP가 걸려 있는 공식 굿즈 같은 경우는 기획사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정제를 할 것 같고요. 그 놀랍게도 팬들이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트하는 여러 가지 굿즈들이 있고 기획사 관점에서는 이게 IP 우리한테 허락 맡은 거 맞아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보더라인에 걸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팬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결속감, 예,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 나 편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너 살래?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하고, 실제 이제 그걸 한번 좀 음지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그 플랫폼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팀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거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심지어 니네 IP 건드린 거 아니야라고 예, 이소리를 받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도대체 굿즈라는 거는 팬덤 사이에서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케이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이게 코미콘이나 오타콘 같은 팬 이벤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컨벤션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콘서트도 있지만 낮에 기업 또는 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팬 드리븐 이벤트고요. 그들이 굿즈를 만들어 오죠. 근데 그거는 뭐 공식적인 기획사의 굿즈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고 파는 그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그 회사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IP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퀄리티 컨트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가는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팬심 얘기하신 것처럼 팬들은 이제 그게 추동자, 팔로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트너의 개념, 동반자의 개념으로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도 요구하고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라고도 하고 심지어 전략적인 경영에도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 자체가 그 미국에서 예전에 할리우드에서 스타 파워가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점점점 커온 것처럼 이제는 팬들의 파워가 굉장히 커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벗어나는 스타들도 그 사실상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팬이 있고 1인으로서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해도 충분히 나는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 그 점점 탈중앙화가 메인스트림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스타들은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빅히트나 뭐 JYP나 SM이나 큰 기획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팬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한두 가지만 잘 잡으셔도 이게 큰 비즈니스가 또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팬덤을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관련 사업하시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팬과 스타와 또 그 스타를 소위 관리하는 기획사와 이 관계가 상당히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획사도 본인들이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가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제 아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 집에 가면 뭐라 그럴 텐데. 그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주말 연애 오락 리얼 브라이어티에 아주 좋아하는 팬이 나왔어요. 그런데 겨울이었어요.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만 이놈이 갑자기 버럭 하더라고요. 아니 이 추운데 옷을 저렇게 입고 보내?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과 기획사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혼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저 아버지랑 걱정하지 제가 왜 저러냐 이 생각이 불현듯 들고 그 나중에 이제 관련 그 팬 플랫폼 하는 대표님한테 여쭤보니 만약에 내가 따르는 스타에 대해서 기획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으로 돌변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관계가 와 이거 비즈니스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랑을 베푸는 만큼 예, 그게 이제 집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큰 팬이 정말 굉장히 괴로운 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목소리를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매니지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능력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 관련되는 질문 아마 그 향후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데 리스크하고 좀 떨어질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뭔가 이 팬과 스타의 관계에서 우리 오빠와 우리 저기 동생을 바라보는 특정한 코드 같은 게 있을 거고 자칫 그거를 잘못 읽으면 우리의 플랫폼과 비즈니스와 관계라는 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태근 대표님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MCN이나 이런 소속사들은 그 셀럽이 이탈했을 때 그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 셀럽들이 이제 우리의 뭐 소속돼 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한 파트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럽이 만약에 뭔가 잘못해서 팬들이 이제 이탈하거나 해도 저희는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또 새로운 다른 매력적인 셀럽을 추천해주고 이제 또 그 셀럽한테는 그런 이제 이탈의 신호가 일어날 때 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그 핵심 팬들이 많이 이탈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신호들을 줌으로써 셀럽들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팬들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에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높은 만족도의 팬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인식을 꾸준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저기 안태영 대표님한테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관계 관리에 있어서 팬과 이 팬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도 리스크는 다분하게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심 대표님 말해주신 것처럼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좀 엔터 업계나 팬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좀 회사 내부에 뭐라고 할까요? 디세스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응하려고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도 처음부터 좀 스타트업 사이즈에 비해서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아직 크게 뭔가 발동돼서 저희한테 다가온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업과 컨텐츠 제공을 하는 컨텐츠 플랫폼에 양쪽 섹터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리스크가 발발될 일이 굉장히 좀 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들의 전속사, 그리고 아이돌들의 팬들, 그리고 팬들과 아이돌 사이에 있는 저희 같은 플랫폼, 이런 네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좀 이 넷 중에 누구 하나가 뭔가 엄청나게 화가 나면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질 수 있는 이런 관계라서 좀 밸런스를 항상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제가 유사한 업종에 투자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되게 이제 어려운 비즈니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핵심 역량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업이 커지고 플랫폼이 커지면 당연히 그때는 또 그 IT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초기 단기에 그때 당시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확하게 이제 그 포인트였었어요. 이거 자칫 다자간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칫 말 한마디에서 팬심을 거슬리게 되면 이 사업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덕질을 많이 해본 나 같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좀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혹시 그 팬과 또 스타, 그다음에 기획사, 플랫폼과의 관계 말고 그 두 분 사업에 대해서 좀 향후 진행을 했을 때 그 현재는 소위 말하는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큰 변화라든가 아주 큰 리스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아주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큰 리스크는 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 이제 어떻게 팔로우 개념이 생긴 거는 사실 선사시대 때도 있었거든요. 벽화에 보면 이제 리더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는 변치 않을 비즈니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만 다만 이제 뭐 정부나 예를 들면 요새 이제 크리에이터들 관련돼서 사고를 하도 많이 치니까 정부에서 이제 철퇴를 내리기 직전으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정대에서 무슨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뭐 좋은 정책들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생태계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혹시 지금 그 우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좀 지탄받을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아까 연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토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각 그 셀럽들마다의 그 문화죠. 네, 이제 각자의 이제 문화고 그들만의 이제 생태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양을 오히려 더 단단한 토양을 만들어주는데 포커싱하고 있고 그런 이제 문제나 이런 거 생기면 이제 셀럽들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팬들이 대거 이탈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토양에서 또 다른 셀럽을 찾아가고 이런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로우 질문도 하나 들어온 게 있고요. 그 안태영 대표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플로우에서 들어온 질문은 그 아마 이 질문의 맥락을 이해를 하면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특정일 기념 메시지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였는데 뭔가 주기적인 대화가 일어난다라는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펜싱과 스타리 쪽에서도 구독형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일단 스타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사실 구독형 모델을 출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구독형 모델을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1대 N에서 저희는 1대 1을 뭔가 하나의 BM의 중간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독형을 했을 때는 뭔가 어쩔 수 없이 1대 N의 컨텐츠가 제공이 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그냥 뭐 TV나 옛날에 TV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나 올라오는 컨텐츠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팬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까를 조금 아직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출시는 거의 이미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런 모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서브스크립션의 시대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용어로 친구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삭막할 수도 있는데 한 달을 이제 구독을 하는 거죠. 그 크리에이터를. 그럼 이제 그 크리에이터랑 이제 좀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친구비라는 이제 전문 용어도 쓰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1대 다를 해야 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1대1로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가운데서 기능이 들어간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 한 달을 구독해주는 대가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약속하는 나는 이제 이런 거 구독해주는 사람한테 이런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컨텐츠나 이런 행동들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미 저희도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구독형으로 가면 저희 회사도 이제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긴 한데 플랫폼에 대한 시도도 한번 했다가 잠시 좀 접어둔 상태고 나중에는 이제 컨텐츠를 가진 플랫폼까지 가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독형으로 갔을 때 트라이만 하다가 아직까지는 저희는 나중에 하자라고 좀 덮어둔 상태예요. 그 말씀하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꼬박꼬박 돈을 내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패키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고
조만간 사이트를 보면 이제 런칭이 된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말씀 주신 약간 그런 가성비 같은 거나 아까 또 올페님 말씀하신 저희 같은 플랫폼들은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가 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형태로 컨텐츠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이제 그 위에서 가이드를 드릴 수는 있겠죠. 아이돌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팬분들이 더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이런 가이드를 드렸을 때 그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그냥 정말 창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질문은 더 이상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뭐 하고 계시는 일 관련해서도 좀 있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또 대표님이 계시니까 그 서비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라는 자랑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철 교수님부터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팬더스트리 팬 플랫폼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IP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하고 아직도 협업을 여러 가지 갈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보시는 분들께서도 뭐 더 학업에 대한 니즈나 뭐 협업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메타버스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이 이제 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 아주 유연하게 돌아가면 두 분 대표님도 할 일이 엄청 많아지실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드네요. 네. 앤 해서웨이와 거기서 만나서 마무리 시간에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네. 1시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따로 한번 주제 잡아서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안태현 대표님. 아,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좀 팬심 이런 그런 프로덕트 보면서 대표님도 궁금하고 생각도 궁금했는데 그런 거 좀 들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교수님이랑 이사님께도 좋은 고견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리가 지금 출시한 지 1년 아직 안 됐고 1대1 영상으로 아이돌 분들과 하는 이런 걸 메인 모델로 잡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독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피처들, 프로덕트들도 서브 프로덕트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좀 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오태근 대표님. 네.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제 덕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사실 요새는 이제 덕질이 일생의 이제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덕질, 인생을 이제 바꾸고 싶은, 이제 혁신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회사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분들 중에는 이런 산업에 진출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네, 취업 발전까지. 자, 오늘 저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굿인터넷 클럽 오늘 김초 교수님, 안태영 대표님, 오태근 대표님 모시고 팬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